예, 지금까지는 이제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구독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현재 성행하고 있는 구독,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구독,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대표로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이런 타입의 이제 미래형의 구독 서비스 스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구독 경제 왜 할까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조사라든지 공급자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왜 구독 경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일단은 기존 비즈니스는 유통 마진 발생과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었지만 단발성 거래를 하는 경우 다양한 유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고객이 구매를 해요. 예,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유통 마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통을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많은 물건을 팔 수는 있겠지만 관리도 어렵고, 예, 그 유통의 특성상 수익 구조가 달라지고 마진을 많이 떼주게 되죠. 유통의 오도 체계에 따라서 고객과 공급자에서 불필요한 중간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버퍼를 하나 먹는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한두 단계 벽을 둠으로 인해서 고객의 진짜 니즈, 고객의 진짜 VOC를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고객 성향과 니즈에 따른 구매 패턴이 달라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급이라든지 재고 운영에 어려움을 발생합니다. 이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는데 SCM 컨셉을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빨리 이해를 하실 건데 물건이 언제 어떻게 팔릴지 모르다 보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쌓아두는 게 재고입니다. 근데 이제 재고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도 투입을 해야 되고 다양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죠. 재무 관점에서 봤을 때 현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제조원가가 80이라고 하면은 80이란 돈이 묶여 있어요. 이게 팔려야지만 그 돈이 회수가 되고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근데 극단적으로 IMF라든지 어떤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스킴의 발생이라든지 경쟁사가 뭐 막강한 제품, 막강한 서비스를 내놔서 저희 제품이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 묶여있는 현금이 그 재고가 평가감이 자연스럽게 되고 언젠가는 다 이거를 떨어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손해보고 그냥 이 재고 운영 비용 때문에 없애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구독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최소 몇 명이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을 쓰겠구나. 이게 보여요.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 미래 구간이 쭉 갈려서 이것도 이 수요 예측도도 굉장히 불안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이제 확률에 높은 적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재라든지 공급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돈이 그만큼 재고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선 그래서 더더욱 이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이 고객과 공급자 사이에서 이 유통이라는 벽이 존재해서 모든 정보를 이제 통제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객 정보부터 공급자의 제품, 서비스, 추천 등 이 모든 게 통제됩니다. 고객에게 진짜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유통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이제 마진 가장 남기기 좋은, 그냥 팔기 가장 좋은 이런 거를 추천하면은 고객은 고객대로 손해를 보게 되고 유통은 유통 마진만 챙기게 되고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많이 쓰고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버퍼를 없애고 왜곡되는 정보를 없애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진도 더 확보하고 그만큼 확보된 마진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고객에게 적나라한 VOC라든지 적나라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고객에게 적시적소의 맞춤형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통한 기업은 이제 수요 예측이라든지
손익 확보가 유리해지고 고객은 맞춤형으로 저렴한 제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자가 서로 이제 득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통 중간 단계가 삭제됨으로 추가 손익이 확보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돈 그만큼 버는 거에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베니핏을 제공 가능하죠. 물건 값을 그만큼, 서비스 값을 그만큼 낮춰줄 수도 있고, 그만큼 비용에 뭔가 이벤트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예, 그만큼을 이제 더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정기 배송에 따른 미래 구간 수요 관리가 유리해지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공급 계획 수립에 유리해서 비용 절감 및 적시성이 확보가 돼요. 적시성. 업체가 A, B, C 세 개 업체에서 제품을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고객이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왔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A예요. 근데 A 제품이 쇼테지예요. 시장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급해요. 근데 고객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정말 저는 급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B나 C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럼 이제 A라는 업체는 판매 실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떠나간 고객에 대한 판매 실기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없어져요. 예.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고객과 기업이 직접 거래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개인 고객의 성향에 맞는 맞춤 거래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구독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고객하고의 관계 유지입니다. 예, 정말 뭐 마진을 아무리 뭐 덜 보고 유통 마진도 안 보고 그거를 그만큼 싸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게 서비스가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고객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면 고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이제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맞는 이게 고객님에게는 가장 맞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이라든지 뭐 서비스 주기라든지 특성이 고객님에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계 유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 구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수요 관리도 계속해서 되고 예, 안정적인 매출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한 구독 경제를 기업이든 고객이든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구독 경제 비즈니스의 미래 이 현재 굉장히 핫한 이 구독 경제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예,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지만 고객 맞춤 서비스 그 요즘 고객들 MZ세대 특징 그러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우리가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고객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 맞춤 고객 다 다른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고객,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른 고객, 바뀌어가는 이 고객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맞춰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할 거냐. 지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각기 다른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다양한 고객에 대한 센싱, 예, 고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공급자, 기업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센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를 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 미래에 무엇을 원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고객을 잘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 확보하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STP 전략 마케팅에서 얘기를 하는 고객 페르소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첫 단계가 뭐 전체 고객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도화된 센싱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한 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독 사업을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하는 한 축이죠. 또 다른 한 축은 전통 소유화 제품 사업에서 이제 구독으로 대체가 되는 게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는 겁니다. 높은 가격과 희소성 때문에 접근 자체도 못했던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구독 서비스로 이제 경험해주게 하는 이런 사업이 성행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술품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림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림 같은 것도 한 달에 얼마 내면은 집에 와서 설치해주고 걸어주고 가시죠. 그림도 구독해서 다음 달에는 뭐 렘브란트, 그 다음 달에는 뭐 피카소, 예를 들면 명화 같은 것도 이렇게 구독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이 진입 장벽 가격이나 이런 게 낮아지다 보니 고객들이 경험을 해 나가는 추세고, 이런 경험을 자꾸 시켜줘야지만 욕구적으로 내가 이게 필요하다, 나 이게 만족스럽다, 내가 이걸 해야지만 행복하다, 인생이 내 삶이 윤택해진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체험 마케팅.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참 성행하던 이제 체험 마케팅이 한풀 꺾이긴 했는데, 세라젬 같은 업체들이 보면 이제 세라젬 카페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하면서 이런 체험존을 늘려가고 있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비쌌는데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요금 부담이 훨씬 덜해져서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서비스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객이 쉽게 진입하여 소비를 지속시키거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 부색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독 사업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량을 늘리는 전략 투자. 그러니까 쉽게 어쨌든 가입시키는 거. 처음에 무료라든지 맛배기로 무상으로 써보게 하고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속적인 상품 추가, 이런 이제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컨텐츠가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데도 이제 새로운 컨텐츠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돈을 계속 주고 고객은 이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영화가 처음에 100편 딱 있는데 짜잔 하고 100편 가지고 넷플릭스를 시작했는데 처음 가입해서 100편을 한 달 만에 다 봤어요. 다음 달에 이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겠죠. 고객이 떠나게 되겠죠. 그 이탈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게 구독 사업의 미래의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전통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 제공자, 고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래에는 이 N명의 다양한 고객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N명, 다수의 고객을 향한 서비스,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게 핵심이고, 반대로 각기 다른 주기로 다른 요금을 고객은 지불을 할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 상품에 맞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패턴, 제공되는 이 주기, 그리고 이제 요금제도 다양해져야 되겠죠. 다양한 결제 텀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고, 1개월 주기 결제가 뭐 기본이긴 하겠지만 재고도,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제다. 그러면 이제 재고 소진 시 자동 결제. 이런 거 이제 센싱이 된다면 세탁기 안에 우리 업체가 제공하는 그 세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센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 떨어질 때쯤에 맞춰서 자동 발주, 자동 결제, 이런 서비스들 늘어날 거예요. 이제 센싱의 고도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뭐 청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팅할 때 집을 이틀 이상 비울 때에만 자동으로 결제되고 서비스를 하도록 세팅을 해놨다. 뭐 이런 거, 특정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아이템 스킴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하나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게, 전통 제조사 팬더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악기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기타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기타를 팔다 보니 고객들이 처음에 샀다가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기타 못 치는데 배우려고 막 이렇게 샀다가 이거 막 어려워 못하겠어. 한 달 쓰고는 중고시장에 뭐 제품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새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고객들이 금방 질려하고 못 배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 뭐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생산 라인업도 뭐 이제 뭐 그 다양화, 소물량을 다양화도 했지만은 핵심은 맞춤형으로 이 기타를 처음 치는 비기너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교육 컨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 인해서 쉽게 기타를 포기하지 않고 기타에 좀 더 친숙해지고 기타를 여러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역량을 가진 가지각색의 수준의 사람들이 좀 더 우리 기타에 재미를 붙이고 실력이 늘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를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매출뿐만 아니라 기타 판매량도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는 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사례를 이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기 배송 구독형은 이제 뭐 아무래도 국가 꽃 정기 구독 2주에 한 번, 꽃 한 번씩 이제 배송해 주는 거. 이거 뭐 완전 대박 쳤죠. 그래서 뭐 약간 짝퉁 서비스들이 많이 확 늘어나는 추세고 저는 이 월간 계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갓 나온 신선한 계란을 만나보세요. 양계장에서 다이렉트로 배송을 해줘요. 그 진우션 가수 진우션 멤버였던 션 씨인가요? 그분이 이거 모델도 하시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계란 다 사 먹잖아요. 근데 이제 마트 가서 사는 것도 귀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것도 불안해요. 그럴 거면 양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양계장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란을 배송받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 구독 혼합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 드렸는데 요즘 이제 많이 성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뭐 베이직이냐, 스탠다드냐, 프리미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 렌탈을 했어요. 자동차 렌탈을 했는데 요즘은 구독을 하죠. 이번 달은 아반떼 타다가, 다음 달은 뭐 소렌토 타다가, 그 다음 달은 뭐 소나타 타다가 이런 식으로 킥보드까지도 묶어서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미래 관련해서 좀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진입은 쉽고 소비량을 높여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드랍박스나 에버노트가 지금은 많이 망가졌고 미래가 조금씩 불투명해져 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드랍박스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거를 배포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가입을 너도 나도 쉽게 진입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뭐 박수를 칠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쓰면 쓸수록 드랍박스나 에버노트 같은 경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사 서비스라든지 비슷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의 차별화 포인트를 줬더니 고객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제조사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스마트워치 이제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 핏빗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손목에 차는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하드웨어로만 먹고 살다가 하드웨어가 요즘 뭐 중국에서 원체 저가 개나 소나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게 구독 서비스인데 제품을 사면 기본적으로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 서비스를. 그래서 써보면 진짜 운동하려고 이거를 구입한 분이 써봤을 때 도움이 된다. 뭐 명상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운동 프로그램 홈트겠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 핏빗 프리미엄 서비스를 돈을 더 내고 유료를 쓰게 하는 거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맛을 보게 했다가 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구독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한다. 이게 이제 현재 진입은 쉽고 소비량을 높여가는 서비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 구색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결국 여기도 뭐 해당이 되는데 컨텐츠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죠. 이 정말 오토파일럿의 끝이 어딜지 정말 저는 궁금한데 그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고도화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궁극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설명드렸던 팬더죠, 팬더. 네, 팬더. 이 기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팬더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컨텐츠 다양한 클래식 기타 컨텐츠부터 해서 뭐 일렉트로닉 기타 컨텐츠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타 관련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타 매니아층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고 팬더 기타 이 하드웨어까지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팬덤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정기 구독, 렌탈이 뭔지, 구독이 뭔지. 구독 안에 결국 렌탈은 들어오고 정기 배송이 기본이었는데 렌탈 구독 혼합형으로 지금은 바뀌어가는 추세고 이제 향후에는 진입은 이제 최대한 쉽도록 유도를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 구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서비스 뭐 서비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업체나 구독 사업은 바뀌어가야 된다. 진화해 나가야 된다. 요 얘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독경제 사업에 대해서 구독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혹은 궁금하신 점이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제 이메일이나 제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컨텐츠를 또 이제 새로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